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위대한 수업 3강에서는 날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날아다니는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볼까요? 리처드 도킨스의 날개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행의 꿈을 꾸시나요? 그 가출하는 비행 말고 하늘을 나는 비행이요. 비행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인간은 항상 자유를 떠올렸죠. 위대한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래전 비행기를 설계했지만 날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늘을 날기에는 너무 무겁고 거대합니다. 이렇게 큰 생물이 날아다니는 건 과거 익룡들이나 겨우 가능했던 일이죠. 인간이 새처럼 날아다니기 위해선 한쪽 날개가 적어도 3m는 되어야 한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도킨스는 비행의 조건을 말합니다. 우선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동화 속 요정처럼 아주 작고 가볍다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부피와 무게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작은 동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무게와 부피에 비해 아주 넓은 표면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큰 동물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표면적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다람쥐는 옆구리에 달린 비막을 통해 표면적을 증가시켜 활강하면서 날아다니죠. 그리고 비행을 하려면 넓은 표면적과 더불어 날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가슴 근육이 필요하죠. 근육을 이용해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근력이 필요합니다. 도킨스는 새들은 인간에 비해 7배에서 8배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괜히 닭가슴살을 먹는 게 아니었네요. 만약 인간에게 그만한 근력이 있다고 해도 날아다니려면 계속 퍼덕이는 것만으로는 금방 지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활공법입니다. 활공을 하기 위해선 열기류를 이용해야 합니다. 열기류란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려 상승기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집이 큰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법이죠. 독수리나 매 같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날개를 많이 퍼덕이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열기류를 이용해 활공할 뿐입니다. 독수리가 가끔 하늘을 빙빙 도는 것도 기류를 타기 위해 나선 모양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열기류 없이 그냥 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행기의 원리이죠. 비행기는 엄청난 추진력을 받아 빠르게 밀려나면서 두 가지 양력을 발생시켜 하늘로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양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밀려나는 비행기가 날개를 살짝 기울이면 받은 힘만큼 대각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힘으로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기체나 액체가 빠르게 흐를 땐 압력이 낮아지고 느리게 흐를 땐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인데요. 비행기의 날개는 곡선 모양이라 바람은 날개 아래보다 위에서 더 빨리 흐르게 됩니다. 날개 아래에서 날개 쪽, 그러니까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날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압력보다 커지니 비행기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비행기와 다르게 새는 날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날개의 각도와 움직임을 변화시켜 작용, 반작용 법칙과 베르누이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곤충의 비행 방식은 또 새와는 다릅니다. 곤충은 날개 근육 없이 날아다닙니다. 곤충의 날개는 흉부의 일부가 자라서 딱딱하게 변한 것인데 이것을 움직일 땐 진동근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새들은 날개를 퍼덕여야 하지만 곤충은 그저 진동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날개를 진동시켜 비행하죠. 무려 온오프 방식입니다. 비행은 이렇게 정말 멋진 일이지만 날개가 있어도 날지 않는 새도 있습니다. 타조가 대표적이죠. 타조나 에뮤 같은 평형류 동물들은 날개가 퇴화해 날지 못합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은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멸종한 도도새는 날아서 모리셔스 섬에 정착했지만 그 후 나는 법을 잊었습니다.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를 위협할 만한 포식자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행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이죠. 비행이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도도새는 날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곤충 중에 개미도 역시 날개를 잃었습니다. 개미군락 중 여왕개미와 숫개미만 날개가 있고 날아다닐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혼인 비행을 할 뿐입니다. 비행하며 교미를 마친 여왕개미는 땅으로 내려와 스스로 날개를 떼어냅니다. 땅속에서는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유지비만 많이 들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개미는 애초에 날개 유전자를 발현시키지도 않습니다. 부모인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지만 일개미는 날개가 없죠. 이처럼 비행은 정말 꿈같은 일이지만 자연에서는 단지 번식과 생존의 방식일 뿐이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도 가볍게 들었고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자료화면 퀄리티가 좋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